1866년 조선의 하늘은 평온해 보였어. 하지만 서서히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단다. 그해 봄 조선에서는 나라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천주교 신자 여럿과 서양 신부들을 처형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 이를 사람들은 병인 박해라고 불러 프랑스에서 온 신부 9명까지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바다 건너 프랑스로 전해졌고 프랑스 정부와 해군은 크게 분노했지.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나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며 조선을 향해 군대를 보내기로 했단다. 프랑스 해군 극동 함대를 이끌고 있던 로즈 제독은 조선에 출병할 준비를 했지. 결국 프랑스 본국에서 전쟁 명령이 떨어졌고 병인 양요는 그렇게 시작되었단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 프랑스 함대는 조선 땅 가까이 조용히 다가왔어. 여러 함선이 한강 수로를 따라 올라오며 지형을 살피기 시작했지. 놀란 조선 관리들 그 목적을 묻자 프랑스 함대 측은 단지 조선을 구경하기 위해 왔고 식량을 사고 싶다며 조선을 안심시켰단다. 조선 관리들은 그 말에 소와 돼지, 닭과 달걀, 채소 같은 것들을 배에 실어 보내주었지. 바닷가와 강계는 구경꾼이 몰려들었고 모두들 서양 배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어. 프랑스 군인들도 조선이 자신들을 경계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처럼 대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해. 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 지형을 다 살핀 프랑스 함대는 조선 침공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단다. 프랑스 함대는 강화도로 들어가기 전 중요한 길목인 영종도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어.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성 영종진이 있었지. 조선 병사들은 성벽에 올라 포를 닫고 조총에 화약을 넣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 해가 뜨기도 전 프랑스 군함에서 포탄이 날아들었단다. 쾅! 성벽이 무너지고 돌과 흙이 튀며 병사들이 쓰러졌어. 조선도 포를 쏘아 응수했지만 포탄은 바다에 툭 떨어지고 말았어. 프랑스 군함까지 닿지 않았던 거야. 조선의 포는 너무 낡았고 사정거리가 짧았던 탓이지. 반면 프랑스의 대포는 멀리서도 성을 정확히 맞췄단다.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붕이 날아갔어. 프랑스 병사들은 곧 상륙했고 조선은 무기 차이를 넘기지 못한 채 결국 영종진을 내어주고 말았단다. 그 소식은 강화도와 한양까지 퍼졌고 조선의 하늘 아래에 퍼진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 영종진이 무너지고 나서 프랑스군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심장부로 향하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하나씩 조선의 진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지. 강화도의 조선군 방어선들은 그들에게 오래 버티지 못했어. 포탄이 날아들 때마다 성벽은 갈라지고 관아와 창고에는 불길이 솟아올랐어. 프랑스군은 마침내 강화도의 중심까지 들어왔고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에는 조선 왕실의 도서관인 외교장각도 있었단다. 거기에는 왕의 칙령, 읍궤, 도장, 병풍, 책, 그림 등 보물이 가득했어. 하지만 프랑스군은 보물들을 배에 실어갔고 외교장각에 불을 질러 수천 권의 책을 없애버렸단다. 불길이 오르고 백성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눈을 감았어.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지키는 문수산성도 가만히 두지 않았지. 프랑스군이 상륙하여 문수산성을 공격하자 이곳을 지키던 한성근 장군의 조선군이 맞섰어. 이들은 성벽 위에서 일제히 총을 쏘았단다. 프랑스군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움찔했어. 일부 병사들이 쓰러졌지. 하지만 조선군의 무기인 구식 화승총으로는 프랑스군의 신식 총기를 이길 수 없었어. 또 프랑스 군함에서 포탄을 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 결국 문수산성도 함락되고 말았어. 강화도의 백성들은 짐을 싸서 산으로 피했어. 관리들도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지. 강화도 밖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지자 조정은 다급해졌어. 반드시 프랑스군을 막아야 한다. 조정은 마지막 희망으로 강화돼서 유일하게 함락되지 않은 조그만 성 정족산성에 병사들을 보내기로 했어. 정족산성을 지키는 임무는 양원수 장군이 맡게 되었어. 그는 병사 120명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병사들은 성벽을 고치고 조총을 준비하며 다가올 전투를 기다렸지. 양원수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적들은 우리보다 사거리가 길다. 그러니 적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일제히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병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켰단다. 며칠 뒤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들은 이 산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선군은 이미 길목에 포수들을 매복시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지. 프랑스군이 성문에 가까워진 순간 지금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조선군의 조총이 일제히 터졌어.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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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총성이 퍼졌고 불빛과 연기가 적진을 뒤덮었지. 프랑스 병사들이 쓰러졌어. 정신을 차린 프랑스군이 맞섰지만 성벽 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조선군을 물리치기 힘들었어. 프랑스군은 후퇴하고 말았지. 이튿날 프랑스군은 다시 병력을 정비해 공격해왔어. 하지만 여전히
조선군은 지형을 이용해 끝까지 버텼고 산성은 무너지지 않았어. 결국 프랑스군은 큰 손실을 입고 당황했어. 조선이 이렇게 끝까지 싸울 줄은 몰랐군. 결국 로즈 제독은 더 이상 전투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단다. 조선은 끝내 산성을 지켜냈고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서 가져간 책과 보물을 배에 실은 채 조선을 떠났어. 병인양요는 그렇게 끝이 났단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크게 기뻐했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서로를 안았어. 조정은 자신감에 차서 말했지. 우리의 힘으로 무례한 서양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개항은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라의 문을 잠그는 쇄국 정책이 강화되었어. 하지만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프랑스군은 멀리서 대포를 쏘아 성을 부셨고 조선의 포는 적에게 닿지도 못했어. 조총은 느렸고 방어 장비는 낡았지. 아쉽게도 조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눈앞의 승리에 안심하며 문을 더 굳게 닫았고 스스로를 더 깊은 쇄국 속으로 밀어넣었지. 당시엔 중국도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도 서양의 무기 앞에 무릎 꿇던 시기였단다. 그런 시기에 조선이 프랑스를 물리쳤다는 건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었어. 정은대적인 무기와 체제로 서구 열강 중 하나를 막아낸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승리는 장수의 전술과 땅의 이점 그리고 병사들의 목숨 바친 용기에 기댄 것이었어. 조선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적들을 물리쳤으니 이대로 괜찮다며 변화의 기회를 흘려보냈단다. 병인양요는 분명 조선이 이긴 전투였어. 하지만 놓친 건 전투보다 훨씬 더 큰 조선의 미래였단다. 이번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동화처럼 재미있게 역사를 알려주는 우리 아이 첫 역사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